네, 지난 시간에 플러터 환경 설정을 했죠. 이번에는 다트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다트 공식 홈페이지인데 dart.dev 여기 접속을 하시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메뉴에 닥스라고 있죠. 클릭을 해주고요. 자, 다트 문서에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자, 랭귀지 샘플, 랭귀지 투어, 이펙티브 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다트를 학습할 수 있는 메뉴들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을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식 홈페이지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익히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랭귀지 샘플을 먼저 클릭을 해주고요. 헬로 월드, 네, 요걸 먼저 출력을 해봅시다. 자, 요거를 어디서 실행을 할 수 있냐면 그 탭을 하나 더 여셔서 datapad.dev 가셔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점 함수가 있고요. 자, 제가 지금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자,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코딩을 하시고 런 하시면 실행되는 결과값이 나오고요. 여기 도큐멘테이션 해서 어떤 함수에 대한 설명들 나오는 그런 항목입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테스트한 그 코딩을 결과값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좋은데, 지난 시간에 저희는 플러터 환경 설정을 했죠. 그래서 그 PC 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셨죠? 네, 요거를 여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다트 튜토리얼에 변수 일단 지울게요. 네,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이 폴더 열겠습니다. 자, 여기를 여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뉴 파일 있고 뉴 폴더 있죠? 뉴 폴더를 해줍니다. lib 라이브러리의 약자죠. lib 폴더를 먼저 만드시고 main.dat, 네, 반드시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다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void main 똑같이 쳐주고요. print hello world. 그래서 실행할 때는 디버그에 run without debugging, 네, 이걸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디버깅 없이 실행하라는 뜻이죠. 네, 자, 헬로 월드가 저희 원하는 결과값 출력이 됐고요. excited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이런 그냥 안내 메시지까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변수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요걸 보기 전에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데이터 타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하나를 선언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선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변수를 다른 언어를 써보셨다면.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다 바라는 키워드를 쓰죠. 바나 렛이나 그런 것들을 쓰실 텐데, 지금 이렇게 명시적으로 다트에서는 그 true냐 false냐 그 값을 bool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장점은 이제 혹시 사람이 실수로 이런 정수형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 네, 컴파일 에러 빨간불이 들어오죠. 실행을 해봐도 네, 에러가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전에 그 앱이 그 빌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코드를 다 작성을 하면 하나의 파일로 빌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빌드 전에 어떤 코드가 잘못됐는지 사전에 알 수 있어서 버그를 사전에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볼 때 그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F5. 앞으로는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트루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폴스도 넣으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다트는 기본적으로 값을 주지 않으면 실행을 해볼게요. 네, null 값으로 세팅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 데이터도 없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세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널인지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스풀 참거짓, 그 다음에 정수형. 자, 이런 식으로 정수는 int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출력이 가능하죠. 네, 사칙 연산, 네, 다 가능하죠. 네, 아시다시피 가능하고 곱하기도 가능한데 이제 나누기가, 네, 나누기 연산자를 쓰면 에러가 납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다른 언어에서는 이 몫을 구하는 함수죠. 함수가 아니라 그 연산자죠. 네, 근데 다트에서는 이렇게 물결, 네, 나머지 기호, 물결 슬러시 기호로 네, 몫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밖에 또 지금은 네, 4416 해서 몫이 4가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네, 퍼센트 연산자가 이제 나머지 연산자죠. 네, 4416 해서 17을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네, 1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F. 네, 1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더블, 소수점. 네,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가진 그런 소수를 선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 나누기 연산자가 네, 먹힙니다. 네, 그래서 2로 나눈 값은 1.57이다. 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네, 네임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시면 돼요. 문자열이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이거 자체가 스트링입니다. 네, 그래서 스트링은 첫 자리는 대문자로, 요게 클래스라는 뜻이죠. 자바에서는 클래스는 첫 자리는 대문자. 네, 그걸 그대로 따와서 첫 자리는 대문자로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스트링은. 사실은 근데 다트에서는 더블도 클래스예요. 이 num이라는 그런 어떤 뭐죠? F12를 누르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12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네, num도 클래스죠. 넘버라는 뜻 같은데, 네, 다 클래스입니다. 다트에서 모든 타입이. 네, 기본적으로 다 오브젝트, 자바와 동일하죠. 오브젝트를 다 상속받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다트에서는 뭐 3.14하고 점을 찍어도 네,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호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관례상 네, 첫 자리 스트링만 대문자로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이 자, 여기 보시면 리스트라는 게 있죠. 배열인데 다트는 뭐 다 예를 들면 AGS로 해볼까요? 10.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어떤 데이터 타입들을 하나로 그냥 쭉 나열한다. 그런 리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선언하신 게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0번째 인덱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리스트 같은 거는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지정을 해서 이 값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가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그냥 요 리스트만 던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같이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0번째 인덱스 먼저 꺼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꺾인 괄호 네, 요거 연산자를 해서 그 안에 인덱스를 넣어 주시고요. 컨트롤 F 실행하시면 네, 0번째 인덱스의 값이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 인덱스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 자,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다.
리스트는 그냥 리스트입니다. 다른 언어에서 뭐 배열도 있고 얼레이 리스트, 자바 같은 경우는 얼레이 리스트, 뭐 링크드 리스트 있죠. 다트에서는 그냥 다 리스트입니다. 배열이나 리스트나 네. 리스트로 동일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맵은 키 밸류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person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맵은 이런 꺾인 괄호 기호를 쓰고요. 키 값 그리고 밸류 값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키고 뭐가 밸류냐, 그거는 예를 들면 이름이 뭐냐, 홍길동이다, 이런 식으로 키 밸류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에이지, 나이는 몇 살이냐, 20살이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데이터 타입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예제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제가 설명해 드린 그 데이터 타입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문자열, 스트링이죠. int, 더블, 리스트, 그리고 맵.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 타입은 그냥 bar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을 했어요. 자,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값을 보고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선언을 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실 int를 선언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는 스트링을 선언한 것과 동일한 거게 되겠죠. 왜냐하면 오른쪽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블을 선언한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타입을 지정해주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 간단하게, 정말 그런지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복사를 해놓고 이어 데이터만 붙여놨습니다. 프린트해서 이어를 출력을 해볼게요. 마지막 라인만 보시면 되죠. 1977 출력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여기다가 뭐 그 문자열을 대입을 했다. 네, 에러가 나겠죠. 자, 여기 바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딱 선언을 할 때, 요때 타입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int.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 데이터 타입에 맞게 int형만 지금은 대입이 가능한 겁니다. 요 아래 라인부터는. 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파이널과 콘스트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과 콘스트 키워드가 있죠. 요거는 변수 타입 앞에, 데이터 타입 앞에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파이널 더블 파이2는 3.14다. 자, 위에 동일하죠? 동일한데 앞에 파이널 키워드만 붙었습니다. 자, 이 키워드는 이 값이 수정이 안 된다는 거, 자바에 있는 키워드죠. 네. 자, 출력을 해보면, 자, 지금 에러가 나와서 실행이 안 되고, 이걸 지워보면, 네. 3.14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 같은 거는 사실 값이 바뀌면 안 되죠. 네. 값이 바뀌면 사람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처음에 선언을 하실 때 파이널 키워드 붙여서 값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사람의 실수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트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사실 명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위에 바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값을 보고 자동으로 타입을 인식을 합니다. 파이널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 콘스트 키워드도 마찬가지죠. 네, 3.14 바이3 마찬가지로 콘스트 키워드로 선언하신 것도 값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고정된 값이에요. 둘 다 고정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똑같은 기능이 두 개의 키워드로 나뉘어져 있느냐, 요거는 나중에 클래스라는 걸 배우실 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파이널 같은 거는 처음에 클래스에서는 어떤 정의 선언만 해놓고 나중에 생성자라는 걸 통해서 한 번은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한 번만. 콘스트 키워드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무조건 선언할 때
값 대입까지 해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요거는 지금 컴파일, 나중에는 최초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컴파일이라는 걸 거쳐서 파일을 만들거든요.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요걸 해석을 해서 그때 요거는 그걸 컴파일이라고 하죠. 그 만들 때 파일 3의 값이 대입이 됩니다. 이 파일 2, 요 파이널로 선언된 이런 변수들은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그 컴파일된 파일을 유저들이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할 때 런타임이라고 하죠. 런타임 때 값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결국 차이는 뭐냐? 사실 뭐 동작할 때는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똑같은 값으로 3.14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프로그램이 만들 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죠. 사용자들한테 배포할 때 이미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파이 3에. 파이 2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좀 더 이 콘스트 컴파일 타임 변수보다는 좀 더 느리겠죠. 대신에 한번 값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다는 거,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상황에 맞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예제는 컨트롤 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해서 if문과 for문 그리고 while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if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if라고 쓰고요. 그 괄호 안에 true인지 false인지 불 데이터 값을 써줍니다. 그래서 true일 경우에만 이 괄호 안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위참이라고 해서 실행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만약에 true가 아니다, false다 할 때는 else라는 키워드를 써주시고요. 그 안에 괄호를 해서 이 로직이 타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false가 되면 else에 해당하는 로직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를 이제 불 데이터에 담을 수 있고요. 불 변수에 담습니다. 그래서 요 괄호 안에를 그 불에 해당하는 변수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참이 되겠죠. 자, 뭐 그 밖에도 불 true 하셔서 false 하셔서 자, 요런 연산자가 또 있습니다. 자, 거짓이죠. 자, 요거는 AND 연산자라고 해서 요거를 계속 붙일 수가 있어요. B3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true, false를 계속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ND 연산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기 해당하는 모두가 true일 때만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2도 true가 돼야만 true가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참이 뜨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 밖에도 또 자, int year 만약에 지금 연도를 2020으로 하고요. 이게 2000보다 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 데이터를 이런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year가 2000보다 크면 true가 되고 2000보다 작으면 false가 되겠죠. 예를 들면 1900이다 하면 이제 b 값은 false가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거짓이라고 해서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여기가 실행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가 꽤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구글에 검색하시면 네, 여러 가지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같다, 같지 않다. 네, 요거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year가 1900이죠. 자, 요거는 같다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건 대입 연산자죠. 네, 1900에 있는 거를 year에 담아라. 네, 요 는 연산자는 두 개는 다른 연산자예요. 그래서 year가 2000보다 같으면 true가 반환된다. 그래서 요거는 2000이라고 치면은 요거는
true가 자 이런 식으로 된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비교 연산자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행을 하면 네 참이 실행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2여가 2000이기 때문에 1900이면 네, 거짓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실 점은 이번에 스코어로 한번 해보죠. 그 어릴 때 수음이 양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코어가 90보다 크면 수. 자 여기서 이제 수음이 양가죠. 자 80점보다 클 경우는 우가 되겠죠. 그럴 때는 자 수가 아닐 경우에는 else if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조건을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90점보다 작은데 80점보단 크다. 그럴 때는 우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 여기서 계속 이어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80점보다 크지 않은데 그럼 또 여기 else가 타는 겁니다. 70점보다 크다. 그럼 미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그냥 기타 점수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해서 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90점일 경우 그러면 네, 수가 출력이 되죠. 자 75점이다. 그러면 자 90점보다 작고 80점보다도 작고 70점보다 크기 때문에 미가 출력이 될 거고요. 자 50점이다. 자 기타 점수 네, 이런 식으로 if문과 else문을 그리고 else if문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밖에 비교 연산자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더 알아보시면 되고요. 요 느낌표는 할 때는 같지 않다라는 거 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for문을 볼게요. 자, for문 같은 경우는 먼저 이걸 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formun 같은 경우는. 자, 여기 formun을 보시면 자, 세미콜론이 있죠? 보통 세미콜론은 하나의 명령이 끝났을 때 찍는데 여기는 두 개나 찍혀 있네요. 이 말은 이 하나의 괄호 안에 세 개의 명령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초기값, 그 다음이 조건문, 그 다음이 진감 연산자 이런 식으로 formun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formun이 딱 실행이 되면 여기부터 실행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딱 한 번만 실행돼요. 여기는 초기값은 int months에 1을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 요 비교 연산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months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true다 하면 요 이제 코드가 요 formun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onths 값이 1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겠죠. 다음에 formun이 끝났죠. 그러면 months를 하나 이거는 1 증가시키는 코드죠. 네. 그래서 months가 1 증가되고요. 플러스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건을 검증하는 거죠. 체크를 합니다. months가 지금 이제 1이 증가됐기 때문에 2가 됐죠. 2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true면 다시 한번 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또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진감 연산자 그래서 months가 또 2에서 또 하나가 증가됐기 때문에 3이 되는 겁니다. 3도 12보다 작다. 그래서 또 계속 실행돼서 12까지 그죠? 만약에 months가 이제 12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또 true고 자 출력 또 다시 한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months가 이제 13이 됐을 때 13은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false가 되죠. 그때 이제 formun이 빠져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1부터 12까지 12번 총 반복돼서 출력이 되고 formun이 빠져나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formun의 기초를 알아봤고요. 자, 그 위에 있는 formun을 알아볼게요. 좀 더 간략화된 방법입니다. 자, 예전엔 다 저런 식으로 formun을 작성했는데 요즘은
또 더 간편한 문법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리스트 배웠었죠. 10, 11, 12 네,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ages 그리고 여기는 age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 ages를 그 in 뒤에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가 처음에 그 선언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수 어떤 변수를 쓰겠다. 그래서 ages에 해당하는 게 하나씩 돌면서 10, 11, 12가 여기 age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출력이 되겠죠. 네, 10, 11, 12. 더 간단하죠? 네. 아까 그 포문이 기초고, 여기 좀 더 발전된 형태, 좀 더 간결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while문을 한번 보죠. 이거는 2010년 이 정도로 해볼게요. 자, while문은 if문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어가 2016보다 작으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가 2010에서 2011이 되겠죠. 이거는 플러스 1 연산자, 그 진감 연산자, 네, 비슷한 겁니다. 네, 요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자, 요것과 동일해요. 같은 내용입니다. 요거를 약식으로 좀 더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이어가 2010이기 때문에 2010에서 2011이 되죠. 더하면 2011. 그래서 이게 계산이 돼서 2011이 이어에 세팅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네, 이거를 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3이나 뭐 5나 10이나 동일하죠. 네. 자, 요 식은 네. 자, 요것과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게 많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동일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어가 실행이 된다는 거. 자, if문과 다른 점은 자, if문은 한번 실행되면 끝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if라면 출력을 해볼게요. 자, 2011이 실행되고 끝났죠? 근데 while 같은 경우는 자, 하나 더해지고 계속 도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어 2016이 false가 될 때까지. 그래서 2016이 되는 순간 요 while문이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2010이 하나 증가되면서 출력되고 계속 while문 나올 때까지 2016이 될 때 네, 출력이 되고 마지막에 체크를 하면서 false가 되면서 실행이 안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예제가 나와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서 그런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보기 전에 간단하게 함수부터 뭔지 알아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1-2 출력을 해볼게요. 자, 3이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계산 작업들 있잖아요. 지금은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하셔도 되죠. 네, 막 더 복잡한 계산들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네, 어떤 유닛의 이동이라든지 더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는 보통 함수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 번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자, 출력을 해볼까요? 자, 지금 3이 출력이 됐죠? 결과가 동일하죠? 자, 여기서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할 일을 add라는 함수에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다가 호출이 돼서 여기서 다시 실행이 되고요. 자, return이라는 걸 통해서 계산이 된 값이 다시 빠져나와서 리절트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문법을 보시면 리턴 타입이 있죠. int형을 리턴을 할 것이다. 여기는 함수 이름, 네, 변수 선언을 하듯이 함수도 이렇게 동일하게 선언을 하고요. 단지 함수는 이제 다른 점은 이 괄호에 어떤 값을 전달받을 것인지, 지금 같은 경우는 정수형 A와 정수형 B를 전달을 받았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수로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요. 더하시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를 계산해서 리턴할 것인지 네,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함수의 문법을 봤고요. 사실 다트에서는 이 리턴을 꼭 안 주셔도 돼요. 네, 잘 되죠. 네, 뭐 문법의 제약이 크게 없습니다. 네, 심지어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되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실수할 가능성이 좀 생기죠. 이렇게 하면 좀 편의성은 없는데 네,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리턴 타입은 네, 뭐 이런 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네, 주로 선언을 하는 편이에요. 네,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피보나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제에 지금 피보나치 함수가 나와 있죠.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를 구해 볼 텐데요.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그 수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된 수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가죠. 자,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두 항을 2 더하기 3을 하면 자, 5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항은 그 전에 두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을 계속해서 구해 나가는 수열입니다. 요거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피보나치로 함수를 호출을 하고 파라미터로 3을 넘겨주면 이 세 번째 항인 2가 출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피보나치 함수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 피보나치 함수는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재기함수라는 걸 쓰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n이 먼저 간단하게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고 자, 여기서 피보나치 함수에 1이 전달이 됐습니다. n이 1이 되겠죠? 자, 여기 if문이 있죠? 자, if문 안에 지금 조건문이 있고 그 첫 번째 조건문과 두 번째 조건문이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막대기 두 개에 바로 두 개로 되어 있죠. 네, 요거를 이제 5어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조건문과 두 번째 조건문 중 둘 중 하나만 true면 요 조건문 전체는 true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n이 1이죠. n이 1이기 때문에 여기가 true가 돼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 조건문 전체는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turn n을 하는데 n이 1이기 때문에 그대로 1이 반환이 되는 거죠. return. 그러면 이 두 번째 코드는 실행이 안 되지도 않죠. 네, 바로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1을 호출을 하면 그대로 1이 리턴이 돼서 리절트가 1로 출력이 되겠죠. 자, 기록을 해볼게요. n이 있고 리절트 결과값이 있으면 n이 1일 땐 리절트도 1이다. 자, 3을 한번 해보죠. 자, 3이면 어떻게 되는지. 자, n이 3이죠. n이 3인 경우 요 if문에 둘 다 폴스예요. 그죠? 요것도 폴스, 요것도 폴스. 그래서 요 조건문 전체가 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그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3일 때는 3-1 네. 그럼 2가 피보나치 2로 다시 호출이 됩니다. 자, n이 2가 됐죠? n이 2가 되면
자, 여기 조건문 역시 폴스죠? 자, 다시 한번 피보나치 수열 안에, 피보나치 함수 안에 피보나치 함수가 다시 호출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2-1이 다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2-1은 피보나치 1이죠. 피보나치 1일 때는 아까 1이었죠. 그래서 n이 2일 때 지금 여기 값은 1이 되고요. n이 2일 때는 피보나치 0이 호출이 되죠. 0이 호출되면 다시 한번 호출이 돼서 n이 0일 때 여기 if문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n이 2일 때 요 값은 1이 되고 요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0은 1이죠. 그래서 피보나치 2일 때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반환이 됐죠. 네, 지금 다시 이제 n이 3인 상황으로 온 겁니다. n이 3일 때 요 값은 2가 됐는데 요 피보나치 2의 결과값은 1이 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요 값은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일 때 지금 n이 3인 상황이죠. n이 3일 때는 2를 빼서 피보나치 1일 때는 결과값이 1이었죠. 그래서 요 값은 다시 1이 되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그래서 피보나치 함수를 호출할 때 n을 3으로 넘긴 결과값은 1 더하기 1 해서 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릴게요. 돌리고 나서 요 값은 그러면 그런 내부적으로 계속된 호출에 의해서 2가 연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약에 파라미터로 6을 전달을 한다. 그러면 8이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 안에 함수를 다시 호출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재기함수라고 하고요. 많이 쓰이진 않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allow syntax, 자, 화살표 뭐 기호 혹은 뭐 람다식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이런 약간 복잡해 보이는 식이 있죠. 자, 요거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면 리스트가 있다고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10살, 11살, 12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이거를 ags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걸 참고를 해서 하나씩 간단하게부터 해볼게요. 자, ags가 그 클래스죠. 네, 보시면 abstract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네, 클래스라는 거는 차후에 배우게 될 텐데 접근하실 때 메소드 같은 거나 변수를 메소드는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where라는 함수가 있죠. 네, wher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어떤 값을 가져올 것인지 그런 조건을 검색하는 거예요. where라는 뜻은. 그래서 age의 10살보다 큰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때는 자, 괄호로 age 이렇게 하시고 화살표를 쓰고 age가 10살보다 큰 것.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혹은 뭐 filtered ages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 ages가 원래 10살, 11살, 12살이었는데 이 where 이 수식어 메소드죠. 메소드에 의해서 10살보다 큰 값만 추출이 되는 겁니다. 자, 내부적으로 뭐 돌겠죠. 요 안에서 10살이 10살보다 크냐, 10살은 10살보다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반환이 돼서 10살은 필터에서 걸려서 이 filtered ages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11살, 12살만 들어가게 되겠죠. 확인을 해보려면 출력을 해볼게요. 컨트롤 F5. 자, 보시는 것처럼 11살, 12살만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자 필터드 에이지스를 한 줄씩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foeach라는 또 미리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로 그 함수죠. 네, 프린트라는 걸 저희가 많이 썼었죠. 예를 들면 헬로 월드 출력할 때 이 프린트라는 함수를 썼었는데 이 함수 자체를 파라미터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트에서는 이 프린트조차도 하나의 그 변수처럼 선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런 식으로 그 바라는 변수에도 함수를 담을 수가 있고요. 네, 자유롭게 자바와는 다르게 함수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each에 프린트라는 함수를 전달하게 되면 아까 11, 12였죠. 이거는 11, 12가 되죠. 자, 그래서 11, 12가 각각 프린트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행이 처리가 됐죠.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네. 자, 여기 그 다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예제는 바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바로 foeach를 호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호출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실제로 이렇게 더 많이 쓰고요. 자, 보시면 근데 아까 뭐였죠? 네, fly by object 이거였죠. 저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그냥 임의의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유어턴. 자,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예제에 의해서 한번 실행해 본 거를 분석을 해보면 동일하죠? 자, fly by object라는 어떤 스트링 리스트죠? 스트링 리스트입니다. 스트링 리스트에서 요 각각의 요소가 요 where 안에 요 화살표 람다식에 의해서 이 네임에 할당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임이 턴이라는 것 문자열이죠. 요거는 그 스트링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스트링 문자열이 있다. contains 길동이라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 true가 리턴되는 사전에 정의된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불 형식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name에 tons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것만 꺼내라. 그러면 ABC는 턴이 없고 헬로도 턴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요 유어턴 요거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각각을 출력해라. 지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유어턴 요거 하나만 출력이 된 겁니다. 또 실행을 해보시면 유어턴 하나만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예제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코멘트 주석이죠. 네,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었죠, 제가. 또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어떤 변수다 설명을 남기고 싶을 때 사용을 하면 되고요. 사람 간의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자유롭게 설명을 다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자, 슬러시 별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나타내고 싶다. 여러 줄의 설명을 쓰고 싶다. 하하하하.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쓸 때는 슬러시 별 그래서 닫으실 때는 슬러시 별 슬러시 이런 식으로 닫으시면 되고요. 이건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냥 보기 편하게 쓰기 위해서 실행이 잘 되죠. 저기 없어도 실행이 잘 되는데 또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VS 코드에서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 줄 남기시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임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포트는 지금 현재 파일 말고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라든지 변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파일에 지금 다 작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소스가 길어지고 그 소스 코드가 복잡해지게 되면은 여러 개의 파일에 어떤 이름, 예를 들면 뭐 calculator, dot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함수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저 calculator에는 이제 어떤 곱하기라든지 그죠? 나누기나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 자, 지금 에러가 나죠? 네, 그래서 input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컨트롤 점을 누르시면요. 인포트 라이브러리 여러가지 에러에 대한 컨트롤 점을 누르시면 에러에 대한 그 해결 방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인포트 라이브러리 하시면 자 에러가 사라지면서 인포트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요 calculator 다트의 메소드들을 이제 함수들을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트의 하나의 문법은 result 더하기 결과값. 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면 문자열이었죠?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변수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에 result2는 여기에 요 결과값이 세팅이 되고 네, result에는 요 결과값이 여기에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사용한 거는 요겁니다. 요 세 번째 문법이고요. 요 코어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다트에서 많은 유용한 기능들을 이미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랜덤, 어떤 뭐 로또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랜덤으로 추출하고 싶다. 이 랜덤 클래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네, 점을 찍으면 또 유용한 기능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에러가 나죠?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점 써 임포트를 해보시면 네, 여기는 다트라는 수식어와 콜론이 붙었죠. 네, 다트 코어 라이브러리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면 다트 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 네, 그 밖에도 익스터널 패키지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포트를 통해서 외부의 파일이나 다른 파일들의 함수나 변수들을 쓸 수 있다
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간단하게 변수와 함수를 하나의 주머니 같은 곳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주머니에는 사람에 연관된 변수와 함수들이 있다. 그럼 뭐 사람은 영어로 person이죠. person 클래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person 클래스 안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나이가 있겠죠. 그런 데이터 타입들은 변수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걷는다든지 잔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때 코딩을 하다 보면 라인 수가 굉장히 길어지고 코드가 복잡해지죠. 그럴 때 어떤 변수와 어떤 함수를 사용할지 힘들어져요. 그럴 때 이런 함수는 저 클래스에 있었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해서 코딩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코딩 방법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기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는 처음에 보기에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예제부터 보고 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person을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클래스라고 먼저 선언을 해 두시고 그 뒤에 어떤 클래스 이름인지 선언을 해 두시면 선언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 후에 그 안에 속성을 정의를 해 둡니다. 이런 식으로 정수형 age와 문자열 이름이라는 변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함수를 만들어줘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나이와 이름을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리턴 타입이 없고 그 함수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죠. 그러면 생성자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생성자에서는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자, 이런 식으로 전달받은 파라미터 age를 자, 여기 보시면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했죠. this 점 하고 age를 하면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변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this는 예약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달받은 age를 this.age 이 age 멤버 변수에 대입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 클래스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person는 20살의 철수.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그 변수 선언과 동일하죠. 최초의 데이터 타입 자리에 클래스 이름을 선언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자신이 원하는 변수명, 지금은 person이라는 변수명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겠다. person는 자, 요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네. 저 생성자 파라미터에 맞춰서 20살의 철수를 생성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스턴스라고 해서 person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 인스턴스, 객체, 네, 다 비슷한 비슷한 용어입니다. 네, 인스턴스. 자, 그래서 person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클래스라는 틀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person2는 0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person는 철수고 person2는 0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메모리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study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요거는 행동이죠. 네, 이 person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달러 표시를 하고요. 이름을 또 쓸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차후에 person에서 요 study 함수죠. 요 함수는 클래스 안의 함수는 또 메소드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죠. 누가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지금 디버그 콘솔에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person2도 마찬가지죠. person2를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person을 동일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 다트에서는 좀 더 편리한 문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게 다 생략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this로 파라미터 선언하는 부분에 생성자만 특별한 문법이죠. this.name을 하면은 이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이 자동으로 이쪽 멤버 변수라고 하거든요. 클래스 안에 변수, 멤버 변수에 자동으로 대입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잘 실행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거 외에도 또 다트에는 이름이 있는 생성자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 생성자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ge.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벌써 3을 한번 만들어 보죠. 길동 해서 스터디. 자, 저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졌죠? 네. 자, 이 age 있죠? 네, 이 age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싶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age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생성자가 되고 요거는 이름이 있는 생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널 23이 공부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네, 지금 이름이 지정이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 따로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기본 값으로 뭐 예를 들어 길동이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길동 혹은 뭐 손님이 좀 더 적당하겠죠. 자,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같은 코드가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동일한 로직이죠. 사실 여기서 이미 하는 일이죠. 이미 기능이 있는 그런 일이에요. 기능이 다 정의되어 있는 일.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렇게 따로따로 대입을 하지 않고 그냥 위에 있는 생성자를 그대로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age가 호출이 됐다 그러면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기 바로 보이죠? 저 위에 있는 생성자가 이 파라미터 형식에 맞게 대입이 돼서 들어갑니다. 실행을 해보면 길동이 잘, 그죠? person 3에 길동이 잘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멤버 변수 가져와 보죠. 자, 이제 person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페이스크래프트는 어떤 객체일까요? 우주선이란 클래스죠. 그래서 우주선의 이름 그리고 런치 데이트. 그래서 뭐 발사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생성자다. 그래서 뭐 슈가다 뭐 하는데 좀 편리하다는 그런 생성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 어떤 필요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네임에 자, 이런 식으로 님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요걸 사용을 하면 이제 이름에 전달받은 거에 뒤에 name이 붙어서 다시 요 값이 name에 저장이 되는. 네. 한번 해볼까요? 스페이스크래프트는 스페이스크래프트.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정의를 합니다.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먼저 대문자로 선언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를 많이 선언을 해요. 는 스페이스크래프트하고 파라미터가 뭐였죠? 이름과 런치 데이트. 그래서 이름은 나로호, 그죠? 그리고 자 보시면 두 번째 파라미터가 런치 데이트죠. 자 대문자로 시작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날짜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데이트 타임이라는 클래스인데요. 요거는 특이하게 now라는 함수를 바로 꺼낼 수가 있어요. 네, 새로 now라는 그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자기 클래스에 해당하는 타입의 그런 변수가 하나 나옵니다. 인스턴스화라고 하거든요. 네,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서 나오고요. 네,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의 객체로, 그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하시면 복사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하면 자 클래스는 하나지만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할 때마다 객체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트.now는 약간 좀 특별한 클래스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차차 알아갈 텐데요. 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데이트 타임을 꺼낼 수 있다는 거,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지금 뭐 인스턴스 정보만 나오죠? 네, 직접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다음표로 감싸고요. 자,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면 이 변수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수 안에 점을 찍고요. name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 클래스죠. 변수 안에 변수. 네,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치 데이트. 이름. 자, 출력을 해보면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름은 자 여기서 name을 줬죠. 네, 스트링에 name까지 포함됐고요. 지금 현재 날짜가 이렇게 꺼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까처럼 이름이 있는 생성자예요. 그래서 이름만 넘겼을 경우에는 자, 요 위에 있는 생성자를 다시 호출을 하는데 이름은 그대로 넘기고요. 데이트 타임 발사일은 없다. 그래서 없는 의미로 너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이 get이라는 게 있죠. 네, 런치 데이트, 런치 이어. 자, 런치 이어는 지금 보시면 자,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컨트롤 슬러시로 주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런치 이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값이 설정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get 키워드가 있죠. int get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값을 세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 뒤에 자 다트의 특별한 문법인데요. get을 붙인 다음에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get 전용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이런 식으로 네, 하고 return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지금 2020이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데이트 time.now가 오늘 날짜죠. 여기에 그 데이트 타임이 .year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거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데이트 타임이 갖고 있는 정보에서 그 이 연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리턴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원래 year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다트의 또 특이한 기호죠. 물음표 점.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네, 이게 혹시 널인 경우에만 반환을 하고요. 널이 아닌 경우에만 네, 반환을 하고요. 널인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널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출력을 해보면 네, 널이죠. 네, 리턴이 안 된 겁니다. 네, 리턴이 안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도 메서드 있죠? describe 한번 스페이스크래프트에 describe를 호출을 하면, 자, unlaunched 만약에 이거를 데이트 타임까지 주면 네, 언제 발사됐는지, 자, 몇 년 전까지 나오죠. 네. 자, 여기는 그 한 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현재 날짜에 그 difference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네, 빼라 이거죠. 네. 그래서 얼마, 며칠이나 지났냐, 이거를 한번 이 값이 나오고요. 365로 남은 몫이 이열세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지 네, 이거를 계산하는 로직이에요. 네. 그 만약에 이제 런치 데이트가 값이 없다, 그러면 else로 타겠죠. 아직 발사되지 않은 우주선이다. 네.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describe 메소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죠. 스페이스크래프트 위에 선언했던 예제 클래스가 있고요. 자, 오비티 orbiter, 네, 오비러 네, 그런 단어가 있네요. 궤도선이라는 건데 그 우주선을 약간 확장시킨 거죠. 좀 더 좋은 우주선으로. 그래서 고도, 그죠? 고도라는 속성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자, 요 num이라는 거는 그 기존의 int와 더블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그거의 또 부모 클래스. 네. 자, 부모 클래스라는 것은 그거의 기반이 되는 클래스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자, 오비터라고 읽겠습니다. 자, 오비터는 자, 스페이스크래프트의 그 자식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크래프트는 오비터의 부모 클래스다. 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이 num은 int의 부모 클래스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um은 double이나 int 모두 담길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했죠. 자, 요게 이제 기존에 쓰던 건데, 자, 그래서 요 자식 클래스의 특징은 뭐냐면, 요 부모 클래스의 멤버와 메소드들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요 네임과 런치 데이트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오비터에 여기 선언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선언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이거를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한번 저 클래스를 사용을 해볼게요. 네임으로 나로호를 줄 수 있겠고요. 데이트 단점, 현재 시간, 파라미터 넘기고 10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크래프트의 디스크라이브가 그대로 상속을 받은 겁니다. 네. 자식이 그대로 부모의 특성을 이어받아서 호출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상속의 특징이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법이 있죠. 자, 이런 생성자는 이미 위에서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 슈퍼라는 거는 이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겠다. 그래서 부모의 네임과 런치 데이트를 받는 생성자인 자, 이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값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임과 런치 데이트가 오비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런치 데이트와 이름까지 그죠? 네임 붙인 거 보이시죠? 네, 이게 그대로 같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추가로 부모는 한 가지 특징이 스페이스크래프트라고 해서 부모는 자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자신의 타입만 받을 수가 있는데 부모는 자식의 타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출력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식과 부모 관계에 클래스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클래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익스텐즈가 확장이라는 뜻이죠. 좀 더 비슷하지만 좀 새로운 기능을 더 넣고 싶다 할 때 이런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식과 부모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거는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기존의 소스를 되살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describe 함수를 이렇게 조금만 쳐도 자동 완성이 되죠. 엔터를 눌러 보시면 이런 키워드가 떠요. 그래서 override라고 해서 부모의 메소드를 가리고 재정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overriding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to do, implement, describe 이건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주석으로 잊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재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식이 describe를 호출했을 때 해야 할 일을 정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uper.describe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describe를 호출하라 이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describe가 먼저 호출이 됩니다. 그 후에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ltitude는 이런 식으로 다시 그 자식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더 출력을 해주도록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호출하기 전에 자식의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 개발자가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호출을 해보면 여기 보이죠? 부모의 describe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기존에 보신 그대로의 정보가 출력이 됐고요. 자식의 describe는 제 정의한 대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 기존의 자식은 그 부모는 자식의 인스턴스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타입인데 자식의 인스턴스를 받았다. 그러면 부모의 디스크라이브가 호출이 되는가
자식의 describe가 호출이 되는가?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상관없이 이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describe가 호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점은 이 부모는 자식의 타입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자, 여기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스턴스를 받을 수가 없다. 그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믹스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믹스인 예제가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선언을 해서 자, 파일럿 크래프트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클래스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 크래프트를 부모 클래스로 상속을 받고 파일럿라는 클래스를 믹스인으로 with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파일럿 클래스의 그 우주 비행사죠. 이 속성과 메소드를 동일하게 상속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익스텐드로 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예제가 나와 있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네, 선언을 하고요. 파일럿 크래프트 익스텐즈 스페이스 크래프트 그 위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파일럿 이 지금 빨간 줄이 나왔는데 생성자를 선언을 하라고 나왔죠. 네, 컨트롤 점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생성자가 네, 생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네, 잘 안되네요. 네, 요거 보고 하겠습니다. 홍길동. 그리고 데이트 타임은 now 해서 요걸 하고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자, describe가 있었죠? 그 아래 이 파일럿에 그 정의된 메소드 describe crew 그죠? 둘 다 한번 순차적으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로 실행을 하면 네. 자, 이름이 출력이 됐고요. 날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그 날짜와 발사일과 몇 년 전인지까지 나오고요. 자, 파일럿의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이 describe crew가 호출이 됐죠. 여기서 그래서 이 정보가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파일럿 클래스에 그 생성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생성자를 만들게 되면 그렇죠? 자, 이렇게 바로 에러가 나죠. 네, 해석을 해보면 파일럿은 믹스인으로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성자가 정의된 클래스는 믹스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와 앱스트랙트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고 있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다트에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는 없습니다. 대신에 모든 클래스는 임플리먼트를 이용을 해서 재정의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 예제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요즘은 툴이 좋아져서 그냥 컨트롤 점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일단 create for missing overrid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게 개선이 돼서 지금 새로운 코드들이 생겼죠. 이 코드들은 스페이스크래프트. 자, 이전에는 익스텐즈를 이용을 해서 상위 슈퍼 클래스의 멤버들을 그대로 상속을 받아왔는데요. 임플리먼츠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상위 클래스의 변수와 메소드들을 모두 재정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것들이 먹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목스페이스 10은 이런 식으로 해서 name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널이 출력이 됐죠. 여기 생성자도 완전히 새로운 생성자를 다시 재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상위 클래스의 그런 동일한 뼈대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겠다. 이런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앱스트랙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그대로 붙여 넣어 보죠. 이런 식으로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예를 들면 unit으로 하고요. extend describable. 자, 이런 식으로 상속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자식 클래스에 상속이 됐겠죠. 자, 여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한번 보시면, 자,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함수의 바디 부분이 없죠. 구현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식 클래스에서 알아서 구현하도록 써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제공이 됩니다. 앱스트랙트 클래스에서는. 그래서 자식에서 저 상위 부모의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나왔었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에러 해결 메시지 그 메뉴를 클릭을 하니 이렇게 describe라는 메소드가 구현을 하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오버라이드라는 거는 그 부모에 있는 동일한 메소드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말고 요 자식의 메소드를 재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재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죠. 그러면 한번 요걸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유닛은 유닛 되어 있고요. unit.describe를 먼저 해볼게요. 유닛이 출력이 되죠. 여기는 뭐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나타내는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식이 그대로 부모의 메소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사실 여기에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describe가 호출이 돼서 저희가 재정의한 이 유닛 메소드가 호출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요 는는는 이라는 어떤 그 수식 메시지죠. 이런 게 마지막에 출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즈 뿐만 아니라 그 임플리먼츠도 가능하죠. 이번에는 임플리먼츠로 한번 해볼까요? 애니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escribable에서 재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임플리먼츠이기 때문에 모든 상위 메소드를 전부 다 재정의해야 되죠.
네, 기존의 익스텐지 때는 구현체가 없는 메소드만 재정의를 하면 됐는데 임플리먼트는 구현이 되어 있던 말던 모두 재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간단하게 메소드 이름만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애니멀은 애니멀 디스크라이브. 네, 디스크라이브가 호출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Alt, Shift, 아래 방향키로 이렇게 복사를 또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 재정의한 메소드들이 다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async awai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죠. 요 예제 코드와 요 예제 코드가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죠.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뭐 1세컨드라는 뜻인데 저렇게 변수가 지금 메인 함수 밖에서도 선언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이 함수를 분석을 해보면 print with delay 딜레이 어느 정도 지연 시간 후에 출력을 해라. 네, 이런 메소드인 이런 함수인 것 같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메시지를 받고요. 퓨처라는 리턴 타입이 있는데 이 퓨처도 클래스죠. abstract 클래스이고요. 그리고 void 이거는 또 이 안에 있는 어떤 퓨처는 독특하게도 리턴을 이런 괄호 안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턴 타입이 사실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어싱크라는 또 키워드가 붙었어요. 요거는 비동기다, 어싱크로스 이런 뜻이겠죠? 어싱크노스, 그죠? 비동기,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네. 요거를 호출을 하고 다른 코드가 또 실행이 되다가 여기 끝나면 다시 요 코드가 다시 실행되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한다. 그럴 때 만약에 여기서 계속 프로그램을 물고 있으면 뭐 이런 그죠? 보통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가끔 멈추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을 할 테니 다른 일을 하고 있어라. 그래서 await 기다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신호를 주면 그 컴퓨터는 알아서 다른 일을 처리를 하다가 기다리는 게 끝나면 이제 그때 출력을 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출력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바로 출력이 되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 이런 걸 한번 출력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중 기다리다가 1초 있다가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프로그램의 흐름을 좀 다른 곳에 옮기고 싶다 할 때는 await로 키워드를 주고 그 함수 선언부에는 async라는 키워드를 준다는 거. 리턴 타입은 int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끝났다. 그러면 return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리턴 타입이 퓨처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타입에 맞게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고요. 만약에 요거를 출력을 리턴 받은 저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저 1이 출력이 안 됐죠. 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볼 텐데요. 보시면 인트로 받아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리턴 타입이 지금 퓨처의 인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퓨처를 다른 작업을 해서 꺼내 와야 돼요. 그럴 때 꺼내오는 게 async await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 await이라는 키워드와 퓨처가 만나면 그 퓨처가 그에 맞는 리턴 값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await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코드들은 바로 실행이 되지 않고요. 모든 기다림이 완료된 후에 리턴 값을 받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되게 돼요. 이런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작성하실 때, 특히 다트나 플러터 코딩을 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 꼭 숙지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은 뭐 당장 아실 필요는 없고요. 네,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제를 이어서 보시면 여기 아까 전에 위에 코드와 아래 코드가 동일하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도 동일한 메소드에 future.delayed 동일하죠. 1초 기다려라. 그 후에 여기는 async await을 사용하지 않고요. the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 then 안에 또 then이라는 메소드 안에 또 함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 또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긴 거죠. then이라는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겼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언더바로 썼는데요. 이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언더바로 쓴 거죠. 간단하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안 쓴다. 네, 이건 함수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함수의 구현치에는 간단하게 프린트 메시지 1초 후에 출력을 해라.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async await이나 뭐 then으로 쓴 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then을 쓰게 되면 파라미터로 계속해서 이 이름 없는 함수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을 해줘야 돼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async await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는 게 가독성에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 다음 예제를 보시면 나오죠? async await이 비동기 코드를 읽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써있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퓨처가 있고요. create description. 그래서 뭐 파라미터로 뭘 받았죠? 자, 오브젝트를 받아서 포문을 돌면서 오브젝트 하나씩 꺼냅니다. 여기 try catch, 그죠? try catch 문이 있는데 이건 예외를 처리하는 문장인데 지금은 일단 무시를 하고요. 자, 여기만 보도록 할게요. 요 try 안에 있는 요 구조부터 간단하게 try catch 설명드리면 요 try body 안에 있는 요 내용이 혹시 에러가 나면 요 캐치로 보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쪽 라인에서 뭐 에러가 났다. 뭘 하다가 에러가 났다. 그러면 캐치로 들어와서 프린트 네, 어떤 에러인지 출력을 하고 네, 바로 종료가 되게 되는 그런 구문입니다. try catch 예외 처리 구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이해를 하시고요. 한번 이 코드들을 보죠. 자,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죠? 파일이라는 클래스는 다트에서 제공해주는 파일을 뭐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는 클래스들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일단 생성을 했어요. 실제로 생성된 건 아니고 어떤 준비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자, exist 라고 되어 있죠. 파일이 있는지 실제로 지금 이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라. 그래서 요거를 호출을 하게 되면 퓨처가 튀어나오겠죠. 왜냐면 await이 있으니까 퓨처에 아마 그런 불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 await을 만나면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async await을 하느냐?
이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그것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언제 그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됐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라. 그죠? 여기도 파일을 생성을 해라.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async await에 더불어서 future, 그죠? future 타입을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await을 하면 그 future 안에 있는 데이터 타입, 저희가 원하는 진짜 데이터가 튀어나옵니다. 혹은 void면 튀어나오진 않지만 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async await 프로그래밍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예제나 아니면 저희들이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면서 하나씩 이해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예제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예제부터 잠깐 지웠었는데 1세컨드를 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1초 정도. 네, 이런 식으로 리포트 함수가 있죠. 리포트 함수가 있고 리턴 타입이 스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리턴이 없고 이얼드라는 키워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죠. 자, 이터러블이라는 거는 어떤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abstract 클래스인데 부모라는 거죠. 리스트의 부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 클래스. 그래서 이렇게 퍼문으로 하나씩 꺼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스페이스크래프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이름을 파라미터를 넘길 수 있고요.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디스크라이브 이런 식으로 꺼낼 수가 있는 스페이스크래프트 리포트를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스페이스크래프트를 넘기고요. 리스트 스트링이죠. 간단하게 ABC 그리고 DEF, EFG 이런 리스트를 리포트에 오브젝트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ABC 이렇게 순서대로 그죠? 리스트 순서대로 하나씩 여기 꺼내시겠죠? 그럼 1초 기다린 후에 여기 그죠? 이름, 우주선 이름과 어떤 이런 스트링 값이 여기 있는 스트링 값이 하나씩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죠?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스트림 그죠? 스트링 리절트 이런 식으로 해보면 자, 요 값이 이제 스트링이 하나씩 이렇게 꺼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펌을 돌면서 이렇게 스트림에 하나씩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꺼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펌을 이용하는 방법. 자, away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이제 스트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면 자, 1초 있다가 1초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스트링에 전달이 되는 거죠. 스트림이 하나씩 꺼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월드를 해서 전달을 해줄 때마다 퍼문을 돌면서 어웨이 퍼문을 돌면서 스트림이 하나씩 꺼내지는 거죠. S에 담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result listen. 그래서 여기서 S로 간단하게 자, 스트림의 listen 메소드에 함수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함수를 전달해서 파라미터로 그럼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S를 출력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자, 이열들을 통해서 스트림을 통해 그 스트링 값을 전달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S에 전달이 같이 되는 거죠. 리슨 전달 받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기존 코드 종료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 종료가 먼저 뜨죠. 자, 리슨이 실행이 됐지만 여기서 계속 대기하지 않아요. 다음 코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리슨에서 여기서 꺼내질 때마다 전달할 때 스트림을 통해 전달을 할 때마다 여기서 리슨에서 전달을 받고 그것을 비동기로 이런 식으로 스트림을 이용해서 비동기로 전달하는 로직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스트림 메소드 그 선언 문법이죠. 어싱크하고 네, 별 키워드 아스타라고도 하죠. 네, 이 키워드를 통해서 스트림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반환할 때는 값을 반환을 할 때마다 이열드 키워드를 통해서 리턴이 아니라 이열드로 반환을 한다는 거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excep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ception은 예외라는 뜻이죠. 네, 예외라는 뜻인데 어떤 코드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생겼을 때 예외 상황을 처리하겠다.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죠. 우주 비행사가 한 명도 없다. 그럼 예외로 처리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throw 걸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state error라는 클래스겠죠. 네, 이런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던지는 겁니다. 던지게 되면 catch라는 문법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그 예제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메인에 apply object 뭐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죠. 자, 만들었고요. 파일은 지금 에러가 나죠. 컨트롤 점 눌러서 인풋 IO를 인풋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여기를 좀 더 만들어 보죠. 네, 이렇게 두 개의 스트링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브젝트 이제 하나씩 꺼내지겠죠. 그래서 파일 요거에 해당하는 파일명으로 파일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async await이죠. 그래서 대기를 하는 거죠. read as string 요 파일에 해당하는 그 파일 내용들을 읽겠다. 근데 비동기로 읽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서 스트링으로 as string이니까 스트링으로 받아서 출력을 한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파일에 해당하는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코드가 실행되다가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캐치에서 받아서 이게 on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on은 IO exception이라는 이것도 클래스죠. 네, abstract 클래스인데 요거에 해당하는 예외가 throw죠. throw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 만약에 여기 state 에러가 아니라 IO exception이다. 그러면은 네, 여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요 e는 IO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겠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 에러죠. exception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하고 끝나는 그런 로직이고요.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요 캐치 로직은 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finally가 있죠. 요 finally는 예외가 발생을 하든 발생하지 않던 무조건 타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죠. 스트링 리스트를 모두 지우겠다. 자, 클리어를 하게 되면 이 리스트의 내용이 사라지죠. 네. 자, 그런 로직이고요.
만약에 모든 예외를 다 처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캐치를 이어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에러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IO 익셉션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해도 여기서 모든 에러가 다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라이 캐치를 이용을 해서 예외 처리하는 문법을 알아봤고요. 여기 보시면 자, 트라이는 그 동기 코드와 비동기 코드에서 모두 작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싱크를 사용하든 안 하든, 어싱크 어웨이를 사용하든 안 하든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 이런 로직을 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